맨발 그룹과 신발 그룹 총 10명의 참가자는 4주 동안 매일 1시간씩 걷고 그날의 운동 기록을 공유했습니다.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휴일은 물론 궂은 날씨도 가리지 않고 걷기에 열심인 참가자들. 신발 그룹 역시 일과를 쪼개 운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면증 증상이 확인된 2명의 참가자. 2주간 1시간씩 맨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걷는 시간. 과연 수면에 영향을 줄까요? 맨발 걷기와 신발 걷기, 효과가 얼마나 다를지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참가자 모집을 통해 4주간 몸의 변화를 측정하는 걷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건데요. 4주간 5명씩 한 그룹은 맨발로 걷고 한 그룹은 신발을 신고 걸은 뒤 한 달 뒤 변화를 확인하게 됩니다. 발 엑스레이 촬영, 혈액 검사를 포함해 전반적인 신체 지표를 알아볼 수 있는 기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발 근력 변화를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장비가 등장했는데요. 하나, 둘, 셋. 네, 시작. 여기서 쫙 하고. 네, 최대한. 하나, 둘, 셋. 네. 과연 한 달 걷기 이후 우리 발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검사 후엔 개별 면담도 진행됐습니다. 불편하신 게 있으신가요? 걷기 전 발 상태를 진단해 봤는데요. 엄지발가락 발등뼈가 굉장히 길어요. 아, 예. 그러니까 발을 보면요. 자, 살이 빠지면서 발바닥도 나이 들면서 쪼글쪼글해지거든요. 네. 이 지방 패드가 좀 얇아져요. 아, 예. 이렇게 누르면 푹 들어간 게 한참 동안 안 나오죠. 예. 발가락을 곧게 펴서 꾹 눌러보세요. 그 상태로 엄지만 번쩍 들어보세요. 엄지만 쭉 들어서 올려보세요. 두 번째는 끌려 올라가지 않게 누르고 얘가 분리가 돼야 돼요. 응? 왜 붙어 자꾸? 둘이 되게 친하네. 제가 이제 지난 7월에 암 수술을 했어요. 신장암 수술을 받았고, 네, 일기여서 수술 후에는 이제 지금 추적 관찰만 하고 있어요. 이제 수술하고 얼마 안 돼서 근육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근육이 많이 증가됐다는 것을 좀 그런 결과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유혜선 씨는 평소 발 통증이 있어 꼭 치유하고 싶어 합니다. 발에만 자극이 있다면은. 이 발로 이 손으로 여기를 붙잡고 여기를 꺾어 보세요. 그리고 이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밀어 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걷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 무리가 가면은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아프세요? 네. 다 아픈 거 아니에요, 원래? 이게 원래 건강하고 부드러우면 이렇게 스트레칭 한다고 아프지 않아요. 아, 그래요? 얘를 눌러보세요. 이렇게. 아니. 자기 힘으로. 제 힘으로요? 발가락 힘으로. 새끼발가락을 내려보세요. 네. 아니, 지금 나이가 36인데. 어? 우리 몸통에 코어 근육이 있듯이 발에도 코어 근육이 있습니다. 복근을 만들듯 자극을 줘야 풋코어가 발달하는데요. 제가 시범을 보일까요? 네,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꾹 누르고 엄지만 딱 들어보세요. 어떻게 올렸어요. 살살 된다. 그지. 좀 더 번쩍. 엄지 1등. 제가 이제 출산을 3번을 하고 하다 보니까 걸을 때 골반이 좀 이렇게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골반이 좀 이렇게 통증이 약간 있어요.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맨발 그룹과 신발 그룹 총 10명의 참가자는 4주 동안 매일 1시간씩 걷고 그날의 운동 기록을 공유했습니다. 오늘 엄마랑 같이 맨발 걷기 하러 왔습니다. 왔다 갔다 한 5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날이 선선하고 바람도 솔솔 불고 걷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휴일은 물론 궂은 날씨도 가리지 않고 걷기에 열심인 참가자들. 신발 그룹 역시 일과를 쪼개 운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덧 걷기 3주차 중간 점검에 나섰습니다. 아들만 셋 유혜선 씨는 매일 아침 전쟁을 치릅니다. 가자 이제.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하지만 아이 셋을 돌보는 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닐 텐데요. 왼쪽 허브에 주의하세요. 약 500m 시속. 되게 바쁘시네요. 네, 그쵸. 아침에 애들 깨워서 밥 먹이고 혜민이가 오늘 엄마보다 크게? 준비시키는데 시간이 그래도 좀. 잠시 후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오케이. 갔다 와. 아. 아이들이 쑥쑥 크는 사이 몸 이곳저곳 통증도 찾아왔는데요. 새아이 등교 미션 완료. 곧장 집 근처 숲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직후의 시간을 자신을 위한 운동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이제 아이들 다 보내고 이제 이 자연 속에서 걸으면서 이 풀냄새 맡으면서 걸으니까 되게 기분도 좋아지고. 피곤하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나에게 집중하며 맨발로 걷는 시간은 힐링 그 자체. 특히 맨발에 느껴지는 감촉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니 평소에 보이지 않던 풍경도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이렇게 막 화려하게 막 잎이 큰 것보다 그림 같은 그런 작고 귀여운 그런 꽃을 좋아하거든요. 꽃 보면서 이렇게 오늘 또 예쁜 꽃 없나 이러면서 보고. 맑은 공기와 함께 초록의 풀숲을 보며 걷는 시간. 발의 감각을 깨우면서 내 발의 소중함도 알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발도 마찬가지로 손처럼 늘 안 쓸 수가 없는 건데 내가 진짜 좀 소홀하긴 했구나. 그래서 좀 손처럼 발도 손과 같이 관리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문질러주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걷고 있는 혜선 씨.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신장암 수술 이후 건강 회복을 위해 운동 중인 김신희 씨. 수술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라 상담 후 무리 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걷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좀 힘들었는데 30분 정도 하다가 시간을 조금씩 늘려서 1시간을 넘기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여기 자연 경치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힘든 줄은 모르겠어요. 곳곳에 맨발 산책로가 조성된 만큼 운동 후 발 씻기도 편리합니다. 준비할 건 건강한 마음과 수건 한 장. 김신희 씨에겐 맨발 걷기가 어떤 효과를 줄까요? 어느덧 4주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그간 노력한 결과를 확인할 시간. 걷기 전과 똑같은 검사를 통해 몸에 변화가 있는지 전후 비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발에 암 수술 후 발 근육이 유난히 약했던 김신희 씨. 앞으로도 이렇게 발가락으로 들어보세요. 쫙. 어유 잘 되네요. 지난번에 되게 못하셨는데 아주 힘이 잘 들어오네, 그죠? 운동 전과 후 확연한 변화가 눈에 띕니다. 발 초음파를 통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발 근육 두께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에 들어오는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맨발 그룹과 신발 그룹 두 그룹 간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두 그룹의 체성분 변화를 평균 수치로 비교해봤습니다. 양쪽 모두 걷기 전보다 후가 나아졌지만 그룹 간 차이는 미미했는데요. 발 근육 변화 추이는 조금 달랐습니다. 발 근력 측정 결과 맨발 그룹이 신발 그룹보다 근력이 2배 상승했고
우리 발의 안정적인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엄지 벌림근 면적은 맨발 그룹의 상승폭이 확연하게 컸습니다. 맨발로 걷게 되면 신발의 보호가 없이 이 노면에 우리가 그대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한 노면에 우리가 맞춰서 중심을 잡아야 되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금씩 더 발가락에도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육 하나하나에도 조금 더 자극이 되는 거죠. 특히 어르신들 낙상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균형 감각 운동을 해야 된다, 근육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발바닥의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는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런데 이 발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실험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입이 다물어지질 않네요. 기대 이상으로 좋게 나와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구나. 내 몸은 정확하구나. 운동량이 늘면서 신체 지표도 발 근력도 향상됐습니다. 여기에 맨발 걷기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변화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 하면서 이렇게 자연을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잠도 조금 더 잘 자는 것 같아요. 잠을 잘 못 잤었는데 잠을 훨씬 잘 잔 것 같아요. 맨발 걷기를 하면서는 한 그래도 6시간? 네, 6시간 정도는 중간에 안 깨고 그냥 쭉 자고. 평소 숙면을 하지 못한다는 박하널 씨와 함께 특별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해보고 수면의 질과 호르몬 변화를 비교해 볼 건데요. 또 다른 불면증 사례자도 실험에 함께했습니다. 수면의 질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수면 다원 검사. 오늘 머리에는 한 6개 정도 탐지점검 붙일 거고요. 그다음에 눈 옆에도 오늘 눈의 움직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눈 옆에도 센서를 붙일 겁니다. 먼저 수면 시 뇌파와 몸의 움직임, 심장 박동 등 세밀한 변화를 측정해봤습니다. 현재 수면 상태는 어떨까요? 수면의 효율이 떨어져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즉,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 잠을 잔 시간이 굉장히 짧았고요. 잠들기 어려워서 수면 잠복기가 정상보다 길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불면증 증상이 확인된 2명의 참가자. 2주간 1시간씩 맨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걷는 시간. 과연 수면에 영향을 줄까요? 2주 후 진행된 검사. 박하널 씨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농도가 감소했습니다. 여성 참가자 역시 같은 변화를 보였는데요. 확연히 낮아진 코르티솔 농도. 수면 상태는 어땠을까요? 잠자다가 자주 깨는 일이 너무나 빈번했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었는데 맨발 걷기 2주를 하고 난 뒤에는 그러한 각성의 빈도와 시간이 좀 짧아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 모두 맨발 걷기를 하고 난 뒤 수면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낮 시간에 햇빛을 보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각성도를 높이거든요. 낮 시간에 각성도가 높아지면 야간에 수면의 요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맨발 걷기 자체가 그 행위를 하는 시간에 우리가 오롯이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또 야간의 수면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